안녕하세요.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전문 과학 분야 다국어 번역 말뭉치 데이터 구축 사업 기술과학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사업 소개와 AI 학습 모델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소개입니다. 본 사업은 과제번호 1-17 전문 과학 분야 다국어 번역 말뭉치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53번 데이터셋인 기술과학 분야 30만 문장을 구축합니다. 기술과학 분야의 5개 종분류와 10개 소분류에 대하여 도서, 논문, 간행물을 출처로 한 원시 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한국어 문장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다국어 번역 문장을 확보함으로써 공공 및 관련 사업 전반에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말뭉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정제, 가공, 검수 프로세스로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AI 학습 모델 설계 및 검증을 통해 데이터 적합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청년 및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을 AI 데이터 구축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도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사업은 주관사인 주 미니게이트를 중심으로 주 웅진 북센과 YG 참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 과학 분야와 관련한 한국어 말뭉치 데이터가 외국 사례에 비해 부족하고 국내 인공지능 및 언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기초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문 과학 분야에서 국가 공공재로서의 양질의 말뭉치 대량 구축 및 번역 정확도를 향상시켜 구축된 산출물의 데이터베이스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이며 전문과학 분야의 다국어 번역 자원의 활용도와 가치를 향상시켜 해당 분야의 종사자 및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 구축 작업은 수행기관별 핵심 역량에 기초한 역할 분담으로 수집, 정제, 번역, 검수, AI 학습 모델 검증에 기본 5단계의 번역 검수 3단계를 추가한 총 8단계 공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원시 데이터 수집은 기술과학 분야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체계 및 도서 분류 코드에 따라 도서, 논문, 간행물에서 5개 중분류, 10개 소분류로 구분하여 저작권 계약을 통해 총 40만 문장 이상을 수집하였습니다. 기술과학 분야는 중분류 기준으로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자원으로 구분되고 최종 데이터 구축량은 중분류별로 5만 4천 문장 이상입니다. 데이터 정제는 자동 정제와 수동 정제의 작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자동 정제는 주관사인 미니게이트에서 직접 개발한 자동 변환기인 ADMS를 통해 EPUB 및 PDF 형태의 원시 데이터를 문장 단위 텍스트로 변환하여 엑셀 파일에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고 5어절 미만 또는 30어절 초과 문장을 제외 처리하며 완성되지 않은 문장, 중복 문장, 유사도가 95% 이상인 문장 등은 제거합니다. 데이터 정제 이력과 히스토리는 시스템에 별도 저장됩니다. ADMS 자동 변환기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WS에 수급된 원시 데이터를 ADMS에 업로드하면 실시간으로 문장 단위의 텍스트로 변환하고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정제하며 메타 정보를 자동으로 라벨링하여 엑셀로 원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거된 문장 등 정제 이력과 히스토리가 시스템에 저장되고 통계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원천 데이터의 수동 정제와 특수 라벨링, 번역,
번역 검수가 완료된 최종 데이터를 중분류 또는 언어별로 구분하여 JSON 파일로 변환합니다. JSON 파일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다양성 관련 통계 자료를 이후 데이터 구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시 데이터 자동 정제 시연 영상입니다. 원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원시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를 작성합니다. 메타 정보는 인덱스, 파일 경로, 파일명, 원시 데이터 제목, 출처, 저자, 출판사, ISBN 또는 ISSN, 출간 연도, 분류 체계입니다. 메타 정보 파일을 업로드하고 실행하면 파일의 용량에 따라 5에서 10분 후 자동 정제 작업이 완료되며 정제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MS를 통해 텍스트 단위의 문장 생성 및 자동 정제를 진행한 이후 수동 정제를 실시합니다. 수동 정제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제를 진행하는데 시연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 정제는 작업자가 엑셀 파일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5어절 미만 또는 30어절 초과 문장을 확인하여 삭제하고 복수 문장일 때는 한 문장을 삭제하거나 필요시 해당 원문 전체를 삭제합니다. 분절 오류 문장이나 비문, 오탈자가 있는 문장은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원문 전체를 삭제합니다. 원문이 파일명이나 출처의 제목으로 이루어졌을 때와 참조된 표나 그림, 식 등이 포함된 원문을 삭제합니다. 마침표가 누락되었을 때는 마침표를 추가하고 기준의 특수 기호는 기호만 삭제하거나 해당 원문 전체를 삭제합니다. 원천 데이터의 라벨링 항목은 출처의 데이터셋 식별자, 제목, 출판물 종류, 저자, ISBN 또는 ISSN, 출간 연도, 주제의 대중소 분류 정보와 문장의 식별 코드, 원문 텍스트, 어절수, 원문 언어, 원시 데이터 사용 여부, 특수 라벨링, 번역문 텍스트, 번역문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 분야 한글 원문에 대한 양질의 번역문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용어, 고유 명사, 관용 표현, 중의어 등에 대한 특수 라벨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용어는 해당 분야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재된 어휘를 기준으로 라벨링하였습니다. 또한 고유 명사는 인명과 지명, 관용 표현은 한자 사자성어로 국한하여 라벨링하였고 중의어는 해당 문장을 2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게 만드는 단어에 대해 라벨링하였습니다. 특수 라벨링 작업 시연 영상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 중인 태스크를 선택한 후 우측 상단에 작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 창이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단어를 검색하여 기술과학, 기초과학, 인문학 중 해당 분야 카테고리에서 결과가 확인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검색하면 기술, 공학 분야에 해당 단어의 결과가 확인되므로 작업창에서 전기 단어 부분을 선택한 후 전문 용어 단축키 A를 클릭하여 전문 용어로 특수 라벨링합니다. 특수 라벨링 작업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 문장에 특수 라벨링을 완료합니다. 특수 라벨링 검수는 특수 라벨링과 동일한 가이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특수 라벨링이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때는 검수자가 수정합니다. 특수 라벨링이 1차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작업하기 클릭 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단어를 검색하여 기술과학, 기초과학, 인문학 중 해당 분야 카테고리에서 결과가 확인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을 검색하면 분야에 해당 단어의 결과가 확인되므로 작업창에서 입력 단어 부분을 선택한 후 전문 용어 단축키 A를 클릭하면 전문 용어로 특수 라벨링 됩니다.
특수 라벨링 확인 또는 수정을 마친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 문장의 특수 라벨링 검수를 완료합니다. 원천 데이터는 학사 이상의 학력자 중 번역 테스트와 랭귀스트들의 심층 면접을 통과한 번역사가 중국어 50%, 일본어 50%의 비율로 번역을 진행하고 번역된 문장은 1차 번역사 간 상호 검수, 2차 전문 번역 클라우드 워커 전수 검수, 3차 전문 용역업체 전수 검수의 3단계를 거치며 최종 검수에서 반려 시 수정 및 재번역을 실시한 후 다음 단계인 데이터 통합 검수 단계를 진행합니다. 통일되고 정확한 번역과 번역 검수를 위해 각 언어별로 세밀하고 명확한 번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상에서 번역과 번역 검수를 실시하여 번역의 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원시 데이터는 EPUB 파일로, 원천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그리고 최종 데이터는 제이슨 파일로 제공됩니다. AI 학습 모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입니다. 참고로 시연 화면은 중간 데이터 실험 화면으로 최종 데이터 스코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데이터를 학습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리니어 레이터들의 조합으로 구성한 모델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한 높은 자연어 이해 성능을 보여줍니다. 모델 학습 진행 시 설정한 학습 조건은 맥스 토큰즈는 4096개, 맥스 업데이트는 20만 회이고 파이썬 3.9 페어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준비 및 전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을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requirement 파일을 통해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파이썬 패키지도 설치합니다. 상세한 설치 방법은 GitHub 소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학습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해당 폴더에 위치시킨 후 전처리합니다. 이어서 모델 학습을 진행하고 CKPT 폴더 내에 체크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 학습을 시연하는 동영상입니다. 먼저 데이터는 이렇게 source라는 폴더에 넣어두었고요. 저희가 검증에 지금 시연에 활용할 데이터는 기초과학 영어에서 한국어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올려드렸던 프로세스 코드인 영어 프로세스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총 수가 나오게 되면서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완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 올려드린 pp.sh라는 파일을 실행시키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전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끝난 이후에는 train.sh 파일을 실행을 시킴으로써 이 두 가지 모델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한국어로 가는 모델과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는 그 두 가지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헙이라고 하는 화면대가 뜨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로그라는 폴더 안에 베이직 사이언스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는 것과 타겟에서 소스로 가는 두 가지 로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를 추적함으로써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포크 1부터 시작을 해서 훈련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레디언트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FP16이라는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에러가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학습이 되지 않은 모델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학습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레퍼런스와 비슷한 하이포테시스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 같이 거의 3,400 에포크를 돌린 이후에 학습이 종료가 되고요. 그때 나오는 번역 모델의 성능을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문 과학 분야 번역 말뭉치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모델로 학습한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모델이 생성한 결과를 확인하고 페어식 제너레이트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학습된 모델 결과를 확인하는 시연 동영상입니다. 먼저 모델이 생성한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커맨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로 노헙이라는 거 하는 게 뜨는데, 이거는 이제 로그에 들어가시면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는 것과 타겟으로 소스로 가는 것에 대한 생성 결과에 대한 로그가 찍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를 추적을 하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앞서서 테스트 셋을 8:1:1 비율로 분절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로 분절한 테스트 셋에 대한 어떤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앞선 학습 작업이 전부 다 끝난 상태에서 체크 포인트에 해당 체크 포인트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그 체크 포인트가 수행하는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총 1415번의 어떤 생성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100번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00개가 생성될 때마다 한 1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총 작업은 한 2, 3분 내외로 소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에 관여한 코드는 여기 보이시는 이 코드고요. 페어식 제너레이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세이커 블루 패키지를 통해 블루 스코어를 측정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평가를 진행하는 시연 동영상입니다.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과 같은 제너레이션 작업이 끝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체크 포인트의 동일한 경로에 리절트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여기에 generate.test 같이 이렇게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생성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는지는 제가 만든 이 이밸류에이션 코드를 통해 진행을 하고요. 앞서서 그 파일에 적혀있는 블루와 저희가 측정하는 블루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저희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특화된 블루를 측정했고, 방금 전 거는 모든 코드에 다 적용되는 블루를 측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정확한 블루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설계한 이밸류에이션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전 블루가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되는지 이렇게 정량적인 지표로서 찍히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임베딩 모델에 도입함으로써 품질 높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문장 구조의 특성을 원서와 비교하여 번역 오류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전문 과학 분야의 정확한 번역을 통한 공통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입력된 문장의 번역 요청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는 기계 독해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로는 주어진 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의미 전달이 가능한 번역 엔진과 전문 과학 분야 원서의 정확한 번역을 필요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17 전문 과학 분야 다국어 번역 말뭉치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